안녕하세요. 부핏부부입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좋아하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는 평범한 3인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가족은 조금 특이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때 집을 4채까지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였는데요. 지금은 다 정리하고 한 살 아기와 함께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그만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집을 정리한 돈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했고 그 집이 신축이 되길 기다리면서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저희가 4채의 집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왜 그 집들을 다 정리하고 월세에 살게 됐는지 오늘은 저희 부부의 첫 부동산 투자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은 2021년도에 투자한 인천집인데요. 이때는 결혼 전이었어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용은 아니었고 실거주를 고려를 했어요. 2년 정도 전세를 주고 결혼할 때쯤 저희가 들어가서 살자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가 부동산 시장이 정말 뜨거웠던 2021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아파트 호가가 자고 일어나면 몇 천에서 몇 억씩은 뛰고 있었던 나날들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그때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포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진짜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진짜 조급하게 첫 집을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제 남편도 같은 생각으로 집을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대학 친구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컸어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집을 샀다고 하니까 친구는 벌써 집을 샀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동산을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이유는 조금 달랐지만 조급한 마음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역전세도 받고 손절도 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천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결혼한 해였어요. 인천 집에 돈이 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혼집은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고 가전 가구에도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풀옵션 오피스텔 전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인천집을 계속 매수하고 있었는데 이제 역전세도 경험하고 호가도 저희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사실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천안 가볼래? 괜찮은 매물을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천안 불당동으로 임장을 갖고 그렇게 두 번째 갭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 두 채에 인천과 천안에 이제 돈이 묶였으니 정말 이제 오피스텔 전세로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실제로 부동산 가서 집도 몇 개 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생각을 또 바꿉니다. 신혼집도 사러 가자. 남편 명의로는 이미 인천과 천안 두 채가 있었고요. 제 명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명의로 신혼집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출을 빠르게 알아보고 자금도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2곳을 추렸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둘이 임장 다니면서 결국에 서울에 신혼집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3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집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앞에 케이스들과는 달라요. 남편이 정말 해보고 싶어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경매요. 바로 경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매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2번 정도 입찰을 했다가 떨어진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 작년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을 4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됐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또 다르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가족에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했죠. 정권이 바뀌고 627 대출 규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추석 즈음이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토어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의 얘기도 듣고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계속 듣고 이러니까 또 마음이 살짝 급해져가지고 이때가 이제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갈아타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때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기보다는 아기 때문이었어요. 출산하고 친정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저 몸조리랑 이제 아기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친정에서 지냈는데요. 진짜 짐이 많죠. 어떤 짐이 많은가요? 아기 짐이요. 네, 아기 짐이 정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신혼집은 10평대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살 때는 괜찮은데 아기까지 세 식구가 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부의 갈아타기의 가장 큰 목적은 실거주보단 자산 증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재건축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재개발을 보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실거주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랐어요. 저희 자금으로 정말 좋은 입지에 재건축 가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재개발 투자하고 월세 사는 게 어떻냐고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재개발이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낙후된 이제 뭐 빌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실거주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기가 있는데 굳이 재개발을 해야겠냐 재개발을 투자를 하고 월세를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런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어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남편의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남편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 투자를 해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개발 매물을 못 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저희의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서 리스트업을 했고 남편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개발 중에서 저희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부동산에 정말 많은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때는 진짜 매일 부동산에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재개발에 투자를 하자고 결정을 하고 매물을 찾아서 매수하기까지 이 과정이 불과 2주 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 재개발 매물을 계약을 하고 이후에 4채 전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집을 4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에서 아기를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산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2021년 첫 집을 시작으로 인천, 천안, 신혼집 그리고 울산, 경매까지 경험하면서 4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들을 싹 정리하고 재개발에 투자하면서 한 살 아기와 함께 월세에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저희가 했던 투자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도 있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는 절대 안 하겠다 싶은 선택이 정말 많습니다. 집을 살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첫 집을 2021년 고점에 샀던 것부터 천안 갭 투자, 신혼집 매수, 그리고 경매까지 각각 투자를 다시 돌아보면 저희가 후회하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했던 4번의 투자를 하나씩 다시 돌아보면서 각각의 투자에서 가장 후회하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 투자가 몇 년 뒤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도 이 채널에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작부터 또 별기까지 돈에 대한 모든 이야기 부피부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